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AI 업계에서 꽤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챗GPT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슈퍼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슈퍼앱? 그게 뭔데? 챗GPT는 그냥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아닌가? 오픈 AI가 또 뭔가 크게 바꾸려는 건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뉴스만 읽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챗GPT를 슈퍼앱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유튜버, 개발자, 직장인, 학생,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먼저 슈퍼앱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슈퍼앱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퍼앱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앱을 여러 개 씁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카카오톡, 돈을 보낼 때는 은행 앱이나 토스, 택시를 부를 때는 카카오티, 쇼핑을 할 때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영상을 볼 때는 유튜브, 일할 때는 노션, 슬랙, 구글 문서 같은 앱을 씁니다. 그런데 슈퍼앱은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앱 안에 최대한 모아두려는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위챗입니다.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채팅, 결제, 쇼핑, 예약, 송금, 공공서비스, 업무 기능까지 다 들어간 거대한 생활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앱은 단순히 기능이 많은 앱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앱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앱, 이게 슈퍼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챗GPT가 슈퍼앱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챗GPT는 원래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챗봇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죠. 이 문장 번역해줘. 이 이메일 정리해줘. 파이썬 코드 짜줘. 블로그 글 써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챗GPT는 점점 더 많은 기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읽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웹을 검색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정이나 문서 작업을 도와주고, 이제는 코덱스 같은 코딩 에이전트와 연결되면서 실제 개발 업무까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챗GPT는 답변하는 AI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픈 AI가 가려는 방향은 답변만 하는 AI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AI입니다. 즉, 챗GPT가 단순한 검색창이나 채팅창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고, 파일을 다루고, 코드를 수정하고, 앱을 연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중심 공간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챗GPT는 더 이상 그냥 챗봇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업 플랫폼 또는 AI 시대의 운영체제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오픈 AI가 왜 이런 전략을 택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를 봐야 합니다. 왜 오픈 AI는 챗GPT를 단순 챗봇으로 두지 않고 점점 더 큰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시간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시간입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가고,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스크롤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카카오톡은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챗GPT가 업무, 검색, 글쓰기, 코딩, 공부, 콘텐츠 제작까지 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챗GPT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건 오픈 AI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AI 모델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용자가 매일 들어와서 쓰는 서비스가 되어야 진짜 플랫폼이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넓어집니다. 단순 챗봇은 구독료를 받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월 구독료를 내고 챗GPT 플러스를 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슈퍼앱이 되면 수익 구조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기업용 구독, 개발자 도구, 코딩 에이전트, 앱 마켓,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사용량 기반 과금, 외부 서비스 연동 수수료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챗GPT가 단순한 AI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IPO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는 미국 SEC에 비공개 S1을 제출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물론 아직 상장 시점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오픈 AI를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픈 AI는 그냥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가?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쓰는 플랫폼 회사인가? 이 둘은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델 회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엔트로픽, 구글, xAI, 메타, 오픈소스 모델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자, 데이터, 결제, 앱 생태계, 기업 고객, 개발자, 도구가 한꺼번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챗GPT 슈퍼앱 전략은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오픈 AI가 앞으로 어떤 회사로 평가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코덱스와 AI 에이전트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코덱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덱스는 오픈 AI의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코드 몇 줄 추천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개발 작업을 직접 맡아서 처리하는 AI 직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 로그인 버그를 찾아서 고쳐줘. 테스트 코드 추가해줘. 이 기능을 구현하고 실행해서 오류까지 확인해줘. GitHub 이슈를 보고 수정 PR을 만들어줘. 예전 AI 코딩 도구는 개발자가 옆에서 계속 지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AI 코딩 에이전트는 점점 더 긴 작업을 맡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챗GPT 슈퍼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아주 큽니다. 챗GPT가 슈퍼앱이 되려면 단순히 답변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서를 만들고, 코드를 고치고, 웹에서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앱과 연결해서 실행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즉, 챗GPT라는 큰 플랫폼 안에 코덱스 같은 전문 에이전트들이 들어가는 구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 디자인 에이전트, 리서치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 영상 제작 에이전트가 챗GPT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챗GPT는 단순 채팅창이 아니라 AI 직원들을 부리는 지휘센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슈퍼앱 전략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5. 이 전략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챗GPT가 정말 슈퍼앱처럼 발전한다면 우리 일상과 업무에는 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여러 링크를 클릭하고 정보를 비교하고 직접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슈퍼앱이 되면 사용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최신 뉴스를 찾아서 요약하고 표로 비교하고 발표 자료 초안까지 만들어줘. 그러면 검색, 요약, 비교, 문서 작성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검색 엔진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AI에게 일을 맡기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도구의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슬랙, 노션, 구글 문서, 지라, 피그마, 기터브 같은 도구를 따로 씁니다. 하지만 챗GPT가 이 도구들과 깊게 연결되면 사용자는 각각의 앱을 직접 열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회의록을 보고 이번 주 할 일을 정리해서 노션에 올려줘. 고객 피드백 중 결제 오류 관련 내용만 뽑아서 지라, 티켓으로 만들어줘. 기터브 이슈 3번을 확인하고 수정 방향을 제안해줘. 이렇게 되면 챗GPT가 업무의 입구가 됩니다. 세 번째, 개발 방식이 바뀝니다. 개발자는 더 이상 코드 자동 완성만 쓰는 게 아니라 AI에게 작업 단위로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짜고 AI가 옆에서 도와줬다면 앞으로는 개발자가 목표를 정의하고 AI가 초안을 구현한 뒤 개발자는 검토자이자 설계자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잘못된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 AI에 맡기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쓰느냐 마느냐보다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챗GPT 슈퍼앱 전략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위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플랫폼 종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서 작성, 검색, 코딩, 업무, 자동화, 일정 관리까지 전부 챗GPT 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리하긴 하지만 오픈 AI 생태계에 너무 강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이 바뀌거나 기능이 제한되거나 기업 정책상 사용이 막히면 업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정보 신뢰성입니다. AI는 그럴듯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 투자, 법률, 의료, 코딩 보안 같은 영역에서는 AI가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슈퍼앱이 될수록 사용자는 AI에게 더 많은 결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검증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위험은 개인정보와 데이터 문제입니다. 챗GPT가 진짜 업무 중심 앱이 되려면 사용자의 파일, 이메일, 일정, 코드, 고객 데이터, 회사 문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건 편리함과 동시에 큰 위험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AI에게 전달되는지, 어디에 저장되는지, 학습에 쓰이는지, 기업 보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챗GPT 슈퍼앱은 단순히 편한 앱이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생활과 업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거대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이나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7. 이 싸움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오픈 AI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를 중심으로 개발자와 지식 노동자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워크스페이스, 안드로이드, 검색, 유튜브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윈도우즈, 오피스, 기터브, 애저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픈소스 모델과 SNS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어느 AI 모델이 더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진짜 경쟁은 이것입니다. 누가 사용자의 하루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누가 업무 흐름의 중심이 될 것인가? 누가 AI 에이전트를 가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넣을 것인가? 오픈 AI가 챗GPT를 슈퍼앱으로 만들려는 것도 바로 이 경쟁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8. 초보자는 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AI를 깊게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챗GPT는 더 이상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이 아닙니다. 둘째, 오픈 AI는 챗GPT를 사람들이 매일 쓰는 업무 검색 코딩 콘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코덱스 같은 AI 에이전트는 그 전략의 핵심 부품입니다. 넷째, 이 변화는 편리하지만 플랫폼 종속과 데이터 보안, 검증 문제를 함께 가져옵니다. 다섯째, 앞으로 AI 시장의 승부는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머무는 플랫폼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오픈 AI는 챗GPT를 AI 답변기에서 AI 시대의 작업용 메인 화면으로 바꾸려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결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챗GPT 슈퍼앱 전략은 오픈 AI가 챗봇 회사를 넘어 AI 플랫폼 회사로 평가받기 위한 핵심 카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오픈 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보를 찾는 방식, 일하는 방식, 코딩하는 방식,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언론 보도 기반의 내용도 있고
오픈 AI가 실제로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기능을 통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AI는 이제 질문하면 답하는 도구에서 내 일을 대신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챗GPT, 코덱스,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챗GPT가 정말 모든 앱을 대체하는 슈퍼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지금처럼 여러 앱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과 연결해서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가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상은 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